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 비건교실 오가닉 푸드랩의 발표를 맡은 구나원입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개요를 시작으로 전시 콘텐츠, 전시 디자인 및 연출, 마지막으로 예산 및 결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저희는 전시를 준비하던 중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환경을 위한 식사는 없을까? 맛있게 먹었는데 왜 배가 아프지? 현재의 내 식습관, 괜찮은 걸까? 등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 결과 식습관과 환경을 대하여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문제점과 세 가지 해결 방안에 관련한 프로파일링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인의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과 식습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채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고, 좋은 환경에 살고자 하는 생각에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 등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류 섭취,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음식, 아침 식사 결식, 야식 등 영양 불균형과 나트륨 과다 섭취 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졌으며 운송 과정 중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 및 쓰레기 증가로 환경 파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80%는 축사에서 나옵니다. 저축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가출 배출량의 4분의 1은 식품에서 오고 그 식품 중 절반 이상이 동물성 식품에서 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고기 소비 감축은 필수적입니다.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할 경우에도 1년에 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육식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의 시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달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배달을 먹을 경우 많게는 10개가 넘는 플라스틱 용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결식 또한 심각합니다. 20대의 경우 아침 식사 비율은 50%대에 머물렀으며 인스턴트 식품 섭취 또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채소, 과일 섭취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경우 주 평균 4.5회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10대와 20대 식사 70%는 외식으로 할 만큼 외식은 증가했고 외식 증가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또한 함께 증가했습니다. 외식 비율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1.5배가 증가하였고 나트륨 증가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배달 음식 또한 나트륨에서 위험합니다. 양념치킨 2조각만 먹을 경우 나트륨 1일 섭취량의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을 먹게 됩니다. 배달 음식은 전체 주문량의 20%가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이는 비만 발생 위험이 26%나 증가합니다. 비만은 백내장, 뇌졸중,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단순한 조리 과정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좌측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 가정식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가정 간편식에는 1인분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기준치 23%에 초과할 만큼 짜고 자극적인 맛입니다.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발색제와 화학 조미료, 방부제 등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는 건강한 식사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아보카도는 국내 수입 통관량이 7년간 13배가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여러 브랜드에서도 아보카도가 들어간 메뉴를 만들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아보카도에는 가로 세로 100리터 규모의 농장에 하루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아보카도 두세 알을 얻는 데에도 27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22리터가 필요한 오렌지, 5리터가 필요한 토마토에 비해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비슷한 무게의 바나나보다 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배할 수 없어 아보카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보카도는 많게 13,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생활과 식습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을 다양한 형태의 전시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저희는 슈퍼푸드, 로컬푸드, 비건푸드를 제안합니다. 먼저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푸드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들을 의미합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이들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많이 품고 있는 식품들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귀리,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몸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좋은 녹차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마늘, 열량이 낮고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브로콜리, 노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몬드, 심장질환에 효과가 좋은 적포도주, 고단백 저칼로리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연어, 초록 채소의 왕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금치까지 이 모두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지역 농산물 구입,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화된 농업 반대,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걸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음식을 먹을 경우 먹거리 안정성 확보할 수 있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됩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온 음식이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반경 50km 이내에서 온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음식의 신선도와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송을 해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성장 기금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수준 이하로 낮추고 이를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또한 탄소 발자국 제도를 마련하여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하는 식품의 경우 저탄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 방안 비건 푸드입니다. 비건이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육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음식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의류, 동물 실험으로 만들어진 약품이나 화장품 역시도 사용을 거부합니다. 비건은 좌측의 표처럼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산업과 낙농업이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비건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건식을 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96억 톤이 감소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건식을 할 경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감소하여 사망률이 10% 감소하고 이는 보건비용 1조 달러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소율이 무려 70%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은 영양 불균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잘 짜여진 채식은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식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식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컨셉은 수공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브릭골레르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제로 아이템, 그리고 오가닉 푸드랩이란 이름에 얼맞는 연구실 컨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시의 주된 재료는 나무, 스테인리스, 유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시는 오가닉 푸드랩에서 만든 10대 슈퍼푸드 컬러칩을 활용하여 준비하였고 이 중에서 연어와 블루베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시 디자인 및 연출입니다. 첫 번째 공간 아카이빙에서는 관람객들에게 현대인들의 생활 식습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아카이빙 공간은 스케치업 이미지입니다. 이 또한 좀 더 자세히 보는 스케치업 이미지입니다. 아카이빙에서 볼 수 있는 전시 그래픽입니다.
연화와 블루베리 컬러를 사용하여 그래픽을 만들었고, 인포그래픽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 공간 전시 연출 이미지입니다. 아카이빙 공간 전시 연출 상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공간이 생태부엌입니다. 생태부엌은 주방과 텃밭, 연구실의 형태를 합친 브릭골레르의 생태부엌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과 친환경적인 주방 아이템들로 완성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아이템들을 전시해 관람자들에게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생태부엌 스케치업 이미지입니다. 생태부엌 스케치업 상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공간인 생태부엌의 전시 연출 이미지입니다. 테이블 앞에 있는 나무 서랍장은 다량의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냉장고를 대신하는 생태냉장고입니다. 기존의 냉장고가 식자재를 쌓아서 보관하는 형태였다면 생태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도록 겹치지 않게 보관해 전기가 없어도 식자재의 보관은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생태냉장고로 친환경적인 냉장고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태부엌의 연출 상세 이미지입니다. 생태부엌에서 사용된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그래픽입니다. 생태부엌은 적정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과 생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이용해 생태부엌의 삶을 보여줍니다. 실생활에서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의 활용법을 보여주면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생태부엌에서 사용된 천연 수세미와 나무 섬유로 만든 나무 행주입니다. 또한 유리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체험과 실천의 공간으로 세 가지 해결 방안과 관련된 추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체험하고 마켓에서 실생활에서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굿즈를 살 수 있습니다. 라운지 스케치업 이미지입니다. 라운지 스케치업 상세 이미지입니다. 라운지에서 이용된 전시 그래픽입니다. 세 가지 해결 방안과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입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판매 중인 마켓 아이템입니다. 굿즈는 작은 몽구류부터 비누, 텀블러, 손수건 등 다양한 일러스트가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 본 아카이빙과 생태부엌에서 본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라운지 전시 연출 이미지입니다. 라운지 전시 연출 상세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의 공간인 SNS입니다. 오가닉 푸드랩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이곳에서는 오가닉 푸드랩에서 만든 카드 뉴스와 직접 키운 작물 사진, 다양한 일러스트와 컬러칩, 전시 현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해결 방안인 비건 푸드, 슈퍼푸드, 로컬 푸드와 관련된 카드 뉴스는 물론이고 환경, 24절기 등 다양한 주제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카드뉴스 이미지들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고 다양한 카드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결산입니다. 저희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집기, 제작, 그래픽, 연출, 포장 및 운송까지 총 120여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가닉 푸드랩 발표 마치겠습니다.